어쨌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몽주와 대립을 하다가 뭐 이방원이 이때 등장을 해요. 원래 이 전부터 이방원은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고 네. 이성계 자식이잖아요. 그 앞장서서 참 이성계를 많이 돕고 네. 또 정도전과 친하게 지내고 또 정몽주와도 친하게 지내고 드라마에서는 삼봉숙부, 포은숙부 하면서 뭐 잘 따라요 또. 근데 이때 보다 못한 이방원이 네. 정몽주를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대업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네. 저놈 하나만 없으면은 지금 다 된 건데 답답한 마음에 네. 대낮에 네. 선주교 들어봤죠? 네. 기억나죠? 네. 네, 선주교에서 죽여버립니다. 본인의 신복인 조영규를 통해서 네. 이성계는 불같이 화를 내죠. 네. 내가 꿈꾸던 조선은 이쪽엔 정도전이, 이쪽엔 정몽주가 필요했는데 네. 네가 지금 정몽주를 죽임으로써 그게 다 깨졌고 네. 나는 이제 명분을 다 잃게 됐어. 너 때문에. 네. 물론 이방원이 죽였지만 그 아버지가 이성계고 다 그렇게 백성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성계가 정몽주를 죽였다. 이방원을 시켰다. 근데 한간엔 또 이방원이 그걸 노리고 한 거라고 얘기도 있습니다. 지가 나중에 해먹으려고 당연히. 왜냐하면은 이방원이 위로 이제 형이 4명 있고 3명이가 있고 동생들도 있고 한데 배다른 뭐 형제들도 있고 나중에 세자는 막내가 되어 또 개빡치지. 그래서 이제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자기가 반란을 한 거예요 사실. 아버지의 왕위를 뺏은 거죠. 뭐 태정, 태세, 문단세 할 때 태조, 정종, 태종 이렇게 오잖아요. 정종이 이제 이방원의 형이에요. 이방과라고. 이방관가, 이방간인가 아무튼 형이 있는데 이 형이 잠깐 왕했다가 이제 자기가 받아요. 뭐 나름 지도 이제 명분 세운 거지. 남아있는 장자가 이 형이니까 형이 하쇼 하고 나중에 달라고 해. 지가 왕해 또. 그게 태종이에요. 네. 아무튼 이때 정몽주를 죽입니다. 결국엔. 네. 정도전은 참 한편으로 얼마나 가슴이 쓰라렸을까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뭐 저잣거리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고 정도전이 하염없이 그걸 보고서 정말 통곡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때 이제 나온 그게 그거예요. 하여가 단심가. 네. 이방원이 정몽주를 한번 찾아갑니다. 네. 이때 이제 이성계가 약간 나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오락가락 골골골골 하고 있었을 텐데 정몽주가 이성계를 암살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가서 그냥 와요. 뭐 어떻게 뭐 마음이 바뀐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왔다가 이방원이 불러요. 숙부 저희 뭐 그렇게 급하게 가요. 저랑 오신 김에 술 한잔 합시다. 하고 나서 이제 술을 먹다가 시 하나를 띄웁니다. 이방원은 참 문과로도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이성계의 자식 중에 유일하게 장원직 급제를 한 사람이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무예도 뛰어났고 그래서 시를 하나 지어서 읊는 거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천년만년 잘 살아봅시다 라고 하여가 를 읊습니다. 예예예예예 야야야야야 예. 그렇죠. 네. 네, 그 하여가입니다. 네. 그 당시에 서태지가 네. 이걸 듣고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서태지 조상이. 미안합니다. 네. 자, 근데 이것도 야사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실록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야밤에 네. 이거 이야기 해보고 안 되면 이거 그냥 정몽주 죽여버려야지 하고 있는 그때에 옆에서 누가 문 밖에서 이런들 어떠하래 저런들 어떠하래 막 적고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혹은 뭐 자기가 나중에 이렇게 지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게 실록은 아니고 야사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몽주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네. 기억나요? 뭐요? 단심가. 네. 뭐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거 들어봤죠? 네, 그럼요. 오늘 그러니까 나온 얘기들이 모두 다 네. 들으면 기억이 나는 내용들이 맞아요. 거의 뭐 태반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네, 재밌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 단심가를 읊어 이방원이 이 새끼 마음이 없구나. 알았다. 하고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이 단심가에서 항상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 국문학 시간에 배울 때 네. 임 밑에다가 밑줄 꺼놓고 네. 여기서 말하는 임은 무엇인가? 음. 뭐 1번 고려, 네. 2번 왕, 3번 뭐 임견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고려를 향한 충심이었죠. 그거를 뜻을 내비쳤고 이제 정몽주는 이방원에 의해서 죽게 되고요. 네. 이성계는 이때부터 이제 이방원을 내놓은 새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안 되겠다. 쟤는 안 된다. 아, 저 새끼 그냥 안 된다. 그래서 왕위를 물려줄 생각도 없고 뭐 사남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컴플렉스들이 이방원으로 하여금 네. 나중에 난을 일으키게 만들었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정몽주가 죽고 나니까 이제 걸림돌이 하나도 안 남았죠. 네. 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7월 12일에 공양왕이 퇴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7일 드디어 5일 동안 안 한다. 내는 안 할 기다. 막 이러면서 막 버팅기고 있다가 이성계가 결국에는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한간은 또 역시 오늘 한간이라는 말 되게 많이 하네요. 네. 한간은 그런 말 하는 분들 많아요. 고려의 마지막 왕이 이성계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고려였거든. 그리고 국호를 이 다음에 바꿨어요. 이로부터 좀 나중에 조선으로 변경한 건데 그래서 고려의 마지막 왕을 이성계로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한번 하는데 그건 뭐 자기가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네. 뭐 고려의 마지막 왕은 공양왕이거나 이성계거나 뭐 그냥 어쨌든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어쨌든 간에 7월 17일 즉위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드디어 이성계가 드디어 왕이 됩니다. 자, 7월 17일 하면 어떤 날이죠? 익숙한 날 아닙니까? 얼마 전이었는데. 7월 17일? 네. 7월 17일이 뭐죠? 제헌절이죠. 아, 네. 그렇군요. 같은 날이죠? 네. 왜 같을까요?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헌법 발표를 할 때 네. 7월 10일인가 12일에 이미 네. 다 이제 그게 상정이 됐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선 건국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러 5일 있다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공표를. 그래서 7월 17일 날이 같은 거예요, 그냥. 아, 그래요? 네. 외우고 싶죠? 7월 17일이. 네. 뭐 사실상 이날이 이제 조선의 건국일이라고 네. 보면 되겠는데 1392년이에요. 네. 1592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몰라요. 임진왜란 일어났죠. 아, 네. 네, 정확히 200년 네. 전이에요. 아. 그래서 1392년 7월 17일 조선 네. 건국일 하면 이제는 외우기 편해졌죠. 네, 금방 나오죠. 1492 뭐죠? 1492 마일즈라는 브랜드 있었죠. 옛날에 가방. 그것도 몰라요. 그거보다 1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자, 쉽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성계가 즉위를 했고 정도전은 이제 다 해먹기 시작합니다. 뭐 문화찬성 실황사, 뭐 어디 삼도군 도통사, 뭐 이런 거 하고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해요. 경국전을 지어서 뭐 이성계에 바치기도 하고 학자들과 함께 고려사라는 걸 편찬하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살던 나라였으니까 네. 그 왕 거기에 대해서 정리도 한번 해보고 나름 약간 끈물을 약간 이렇게 좀 꼬아서 조선의 그 명분도 세울 수 있게 하고 이러면서 고려사라는 것도 편찬하고 뭐 별일을 다 해요. 뭐 개혁도 계속하고 사전도 결국은 혁파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방원한테 죽어요, 그냥. 네. 명나라와의 이제 관계 때문에도 대립을 많이 했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성계가 이제 데리고 있었던 신진 사대부들이 꽤 많지 않았겠습니까? 네. 정도전 밑이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고 했는데 얘들 입장에서는 우리 다 같이 고생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제가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성계 밑에 있다가는 훗날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이때 이미 이성계가 60대 후반이었어요. 곧 있으면 이제 바뀔 건데 이러면은 좀 갈아타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이방원이 제격인 거야. 심지어 이방원이 뭐 그런 뜻도 내비치고 있어 이미. 네. 자기가 왕을 하고 싶다라는. 네. 그래서 이방원한테 다 붙어요. 다 붙습니다, 진짜. 뭐 이제 나중에는 뭐 죽은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개국공신들의 대부분이 죽어요. 되게 빨리 죽어요.
그리고 정도전은 나중에 개국공신 이름에서 이방원도 지워버립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정몽주를 피살한 그것도 있고 너무 피를 많이 보려고 했던 그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성계랑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그 나중에 이제 신덕 왕후가 되는 이성계의 부인 강씨 부인이 있는데 여기서 낳은 두 자식 중에 하나가 세자가 돼요. 근데 이 강씨 입장에서도 이 전처가 낳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 왕이 되는 것보다 세자가 되는 것보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애가 세자가 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성계한테 뭐 아마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정도전도 거기에 관해서 세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 이야기를 뭐 하기도 합니다. 이방원을 뭐 추천하기도 했다라고는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저러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방원과 대립이 돼서 결국엔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입니다. 근데 이 책의 시작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도전이 죽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정도전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이방원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냥 죽여요. 뭐 얘네가 지금 역모를 꾀하고 있다. 지금 가서 조져야 된다. 그러고 죽입니다 그냥. 그리고 실록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겠죠. 역모를 꾀하고 있었고 뭐 손에 칼을 차고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저술되는 내내 그러지 않았다. 그랬을 리가 없다. 이방원의 시각으로 기록된 기록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책이 이제 오늘 말씀드린 요 책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도전이 이방원에 의해서 죽게 되고 정도전의 생애는 여기까지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공민왕이 사망하고 나서 네. 이제 유배당했던 정도전이 이성계와 정몽주를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왕 밑에서 이제 신진사대부가 온건과 급진으로 나뉘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성계는 급진이었던 거죠. 그렇죠. 나라를 새로 세우자고 하는 거였으니까. 네. 그리고 정몽주는 온건이었죠. 그럼 정도전은 급진이었나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때부터 정몽주와 대립을 했다라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아, 근데 아까 그 폐가 입진할 때 새로운 네. 왕을 세우자라고 했을 때는 정도전도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이었지만 네. 고려를 위해서는 더 좋은 왕을 뽑자 뭐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정몽주가. 그렇죠. 아, 정몽주가. 네. 아이 둘이 정씨라서 좀 헷갈리네요. 맞아요. 그 진짜 웃긴 게 네. 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네. 이 동료 중에 화륜이란 사람이 또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얘는 이제 이인님의 그 약간 사위대 비슷한 그 친척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는 신진사대 보면서 네. 고문세족인 거야. 아. 그러니까 이 하륜이 이임을 처백부라고 부르는데 네. 처백부면은 뭐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는 얘가 또 이방원의 책사가 돼요. 그 이성계가 정도전을 이제 책사로 쓸 때 정도전이 또 그런 기계를 펼칩니다. 옛날에 한신, 장자방 이런 것에 비견하면서 자신을 되게 굉장한 책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후대의 기록은 또 하륜이 네. 정도전을 뛰어넘는 책사였다라고 또 기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방원에 이제 거의 오른팔 나중에 가게 되는데 이 하륜도 그렇고 정몽주도 그렇고 네. 뭐 책에 보시면은 가계도가 나오는데 지금 정확히 어디에 나오는지는 모르겠거든요. 네. 다 피가 이렇게 얽혀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가계도인데 여러분 보일라나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정확히 안 보셔도 돼요, 사실. 네, 이렇게 앞 한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쓱 한번 해드리고 가계도를 보시면은 정도전, 정몽주, 조영규, 하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얽히고 올라가서 한 핏줄이에요. 그죠? 그러네요. 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나중에 진짜 조영규도 개국공신이 됩니다. 근데 조영규가 정몽주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얽혀 설켜 있는 피의 이 관계들이 네. 또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 핏줄이나 거의 다름없는데 한 집안이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됐다는 게 참 웃기기도 해요. 근데 뭐 이제 정몽주랑 정도전은 같은 정씨입니다만은 뭐 파나 본관 이런 게 다르겠죠. 그래서 정몽주의 후손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정영진 씨 있잖아요. 그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선글라스 끼고 방송 매불쇼 나오고 그 양반. 본인이 이제 방송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 후손 맞다고. 공 선생님은 이제 공자의 후손이시죠. 그렇죠. 맞아요. 어쨌든 이래서 이런 네. 이제 생모를 이제 가지고 있는 정도전의 역사 이거를 이제 작가께서는 굉장히 좋게 봤나 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참 정도전이 지은 시 같은 것도 많이 수록을 하셨고, 네. 뭐 이런 사례들 그리고 잘못 쓰여진 역사에 관해서 반박하는 자료들도 많이 여기다 수록을 하셨는데, 이 시가 저는 정도전의 기계를 좀 많이 보여주는 시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있는 고의라는 시인데 옛 고자의 뜻 의자거든요. 네. 옛부터 내려오는 뜻이라는 그런 본인이 시를 지었는데 이게 되게 어린 시절에 지은 시예요. 정치계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지은 시인데 그 어린 날의 포부를 보여주는 후에 자기가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될 거다라는 거를 좀 확언하는 듯한 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거 이제 공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의 푸른 소나무가 길가에 자라니 도끼의 상처를 면치 못하련만 고든 줄기가 구름을 뚫고 자라 때가 와 큰 집을 지을 적이면 우뚝 대들보로 충당하라. 누가 이 뜻을 알아 최고봉에 옮겨 심어줄 건가. 나에게 태고의 검은고가 있으니 시름에 겨워 한번 퉁기면 맑은 바람 자리에 가득하다오. 만물은 각기 본래 짝이 있으나 일찍 만나고 늦게 만나는 차이가 있을 뿐. 배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온 누리에 지음이 비었네.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뜻을 누가 네. 이렇게 해줄 것이냐. 네. 나한테 이미 태고의 검은고가 있다. 한번 퉁기면 네. 맑은 바람 자리에 가득하다오. 이 중간에 점점점은 네. 유실된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나누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책에도 이렇게 유실돼가지고 네. 이게 지워져가지고 그렇군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써 있는데 네. 배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온누리에 지음이 비었네. 네. 배가가 이제 이 사자성 들어보셨나요? 배가절현. 아니요. 배가가 검은고를 끊어버리다. 네. 춘추 시대 때 굉장히 이제 엄청 유명했던 네. 검은고 키던 사람이었는데 네. 이 이제 배가의 본인을 비유하면서 온누리에 지음을 비웠다. 이 음을 알아주는 그런 관객이 없다. 고로 나는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을 아직 알아줄 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린 나이에부터 이런 시를 지어가지고 본인의 네. 이제 그 약간 기계를 펼칠 줄 알았던 이미 자신은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네. 예견을 했던 그런 정도전의 어린 시절의 시였는데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자조라고 써 있잖아요. 네. 실록에는 그냥 정도전이 객하고 죽었다. 네. 그리고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예전에 그 당신께 정한군께서 이방원이 이제 정한군이에요. 정한군께서 나를 살려준 일이 있는데 이번에도 한번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되게 비굴하죠 이거.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써있기로는 네. 정도전이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대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작가께서 반박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정도전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감지하고 네. 지은 시가 있다. 네. 근데 이 시를 봐도 정도전이 마지막에 이렇게 저 한 번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럴 인간이 아닌데 네. 왜 그렇게 막 적어놓는 게 말이 되겠냐 하면서 이제 또 수록한 시가 있는데 이제 요 시를 끝으로 오늘 네. 내용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네. 자조. 조존, 성찰 두 가지의 공력을 다 기울여 서책에 담긴 성현의 참 교훈을 저버리지 않고 떳떳이 살아왔소. 30년 긴 세월 온갖 고난 다 겪으면서 쉬지 않고 이룩한 공업.
송현 정자에서 한 잔 술 나누는 새 다 허사가 되었구나. 그쵸. 네. 송현 정자에서 술 먹고 뭐 그리고 놀고 있었는데 죽은 거야 사실 그냥. 근데 이제 뭐 정확히는 이게 뭐 칼 맞기 직전에 잠깐 기다려 한 다음에 이렇게 붓 꺼내가지고 이렇게 쓴 건지 뭐 아닌지는 정확히 저도 어떠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정도전 생애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시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다호사가 되었구나. 네. 온갖 고난 다 겪으면서 시주한 그 이룩한 공업. 네. 난 떳떳이 살아왔는데 조존하면서 성찰하면서 이게 다호사가 되는구나. 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아까 읽어주셨던 집을 옮기다에서 끝에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라는 것과 되게 사람 성격이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같은 사람 누가 봐도 같은 사람이 쓴 시다 라는 게 좀 읽혀지는 그런 자조라는 시인데 네. 자조적인 웃음할 때 네. 스스로 그냥 비웃는 거예요. 이런 시를 끝으로 이제 정도전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역적이 되었죠. 정조대왕 아시죠? 네. 정조 때도 이 삼봉집을 이제 삼봉 정도전이 지은 문헌들과 이런 기록들을 모은 책이 삼봉집인데 이때 이제 재간을 했어요. 정조가. 그러면서 그게 아마 200년쯤 뒤가 아니었을까. 그때도 이제 정도전 복권까지는 아닌데 이 정조가 좀 읽다 보니까 정도전이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정도전에 관한 것들을 또 기록을 하고 보존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더 모으고 자료들을 모으고 해가지고 보존을 하기 시작했고 고종 때 와서 복권이 됐어요. 그 이후로는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박정희 때 한 번 또 이제 약간 미끄러졌어요 이게. 그래요? 박정희 그러니까 이방원도 그렇고 지금 있는 이 정부의 네. 정통성을 부여하기에는 정몽주만큼 좋은 인물이 없는 거예요. 왜냐? 충심의 아이콘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방원이 정도전은 끌어내려놓고 지가 죽인 정몽주를 다시 격상시켜줘요. 참 웃긴 놈이죠. 네, 어쨌든. 근데 박정희 때도 본인이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충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몽주를 계속 올려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도전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정말 실제로 복권 우리가 알고 이렇게 복권이 됐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진짜 뭐 한 3, 40년, 5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막 1980년도부터 뭐 개국이란 드라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 용의 눈물에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드라마와 사극을 통해서 이제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계속 이제 드러나다가 정도전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드라마가 2014년에 드디어 방영이 되었고 저도 이제 그 드라마를 시작으로 정도전이란 인물에 입문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에 이렇게 책을 읽고 이제 공 선생님께 또 이제 이 인물에 관해서 또 설명까지 했습니다. 길었죠? 길었는데 스토리 위주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어떻게 휙휙 지나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셨나요? 어땠냐고요? 네. 어떻게 뭐 전반적인 발표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뭐 전부 발표? 다요. 그냥 전부 다? 정도전에 관해서 혹은 뭐 정몽주에 관해서 이 상황들에 관해서. 전 사실 알고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네. 수업 시간에 그렇게 역사를 열심히 듣진 않았는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이게 되게 뭔가 어딘가에서 들어봤던 단어들이나 키워드들이 계속 나오니까 되게 반가운 마음에 계속 잘 쫓아가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지식이 오래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그때는 제대로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네, 정도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뭔가 더 호기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드라마를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드라마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되게 간결하게 뭐 늘어지는 부분 하나 없고 네. 간결하게 딱딱딱 잘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 책 읽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게 더 좀
좀 마음에 많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훨씬 재밌게 봤어요, 저도. 그리고 진짜 연기들이 네. 유동근이 이성계예요. 유동근 아저씨. 얼굴을 보면 아는데 이름은 그래요?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서인석 아저씨. 옛날 견원. 그 아저씨가 최영으로 나오고 네. 조재현은 이제 정도전. 네. 그 임호 알죠? 임호 임호 맨날 선생님? 임금님 나왔던 아무튼 그 아저씨가 네. 정몽주로 나오고 안재모가 이방원으로 나오고 이성계가 유동근 네. 이렇게 나오고 아무튼 진짜 재밌게 잘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정도전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빙자한 책에 관한 이야기는 뭐 거의 없었고 네. 정도전에 관한 역사적인 이야기만 좀 나눠봤어요. 근데 참 생각해볼 거리들이 많죠. 우리 작가님께서도 그래가지고 이런 책을 아마 집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정도전이 이상적으로 꿈꾸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뭐 언제나 모든 철학자들, 모든 이제 정치인들이 참 이상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것들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보면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감명 깊었고 아까 또 이제 정도전의 유배 생활이 진짜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또 세계사 얘기인데 표트르 대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기억나죠? 네. 뭐 세계사 얘기인데 이 양반도 뭐 유배 생활 비슷한 걸 하다가 백성들의 삶을 관찰하고 나서 이 정도전과 똑같은 노선을 취했어요. 뭐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상론이라고 했잖아요. 이 얘긴 즉슨 왕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표트르 대제가 왜 역사적으로 대제라고 평가를 받냐면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핏줄이라도 능력이 없으면은 타인이 훨씬 낫다. 이 얘기를 해서 실제로 지 아들한테 왕위를 안 줘요. 근데 이제 죽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짜리나가 된 러시아는 짜르라고 하잖아요. 황제를. 그리고 여자 황제는 짜리나라고 하는데 짜리나가 된 그 예카테리나라는 사람이 뭐 표트르 대제 이전으로 이제 300년을 빠꾸시켜 버리긴 했는데 어쨌든 표트르 대제는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칭송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표방하는 것들과 정도전이 표방했던 것들이 참 뭐가 달랐을까? 오히려 난 정도전이 더 대단했다. 왜냐면은 뭐 본인이 하는 걸 떠나서 왕에 적합한 인물을 찾아내었고 그게 이제 또 이성계가 그냥 뭐 군사도 많았겠지만 굉장히 덕장이었다고 합니다. 무장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고 후에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또 많이 똑똑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정치를 잘못해서 지 아들들이 싸우게 내비두고 뭐 그건 이성계의 실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덕장을 내세워서 새로운 왕조를 출현시키고 폐단을 모두 제거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도 참 정도전이라는 인물을 되게 좋아해요. 공 선생님도 이제 정도전에 관해서 좀 더 호기심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좀 보시면 더욱더 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매력을 지닌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발표 계속 하시면서 처음에 저희가 채널을 시작하게 됐던 이유를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지난 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어떻게 좀 해결한 것 같나요? 이번 화에서? 아니 이제 해결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앞으로를 더 보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준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영상을 뭐 우리끼리도 다시 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책들이 더욱더 머릿속에 남게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근데 지금 요거 하나 얘기했다고 뭐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사실 뭐 아까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혼자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긴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또 어떤 한 분이 촬영 전에 제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할 테니까 좀 들어보겠냐라고 해서 들어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 스크립트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3시간 동안 떠들었더니 아니 어떻게 여기서 3시간 이야기거리가 나오냐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근데 모자라요 지금. 얘기하지 못한 게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면으로도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고 근데 뭐 더 좋은 다른 컨텐츠들 연관된 컨텐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
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자유롭게 선택하셔가지고 다른 매체들과 다른 이제 프로그램,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들과 그런 걸 습득하실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사실 거의 2시간 반 정도 했죠? 지금 저희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광고 얘기를 안 했어요. 몰아서 합시다. 네, 그러죠. 자, 라디오처럼. 저희 도움 주신 광고주 여러분들, 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어떤 제품과 함께 하고 있나요? 저희는 수천연 비누. 네. 와 신매운 갈비찜. 네. 과 페이브 커피.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페이브 커피에 관해서 좀 얘기할 게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저번 화 때 페이브 커피가 저희가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상호명을 검색해봤더니 네. 파브 커피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사장님도 사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손님들이 맨날 페이브 혹은 파브라고 부르는데 자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가면 커피 페이보릿이라고 써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파보릿이라고 안 하니까, 그쵸. 파브릿이라고 안 하니까 페이브 커피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께도 네 그렇게 얘기 좀 전해주세요. 네. 페이브 커피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매운 갈비찜, 네 주안역에 위치한 아주 요즘 같은 여름날에 먹으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이열치열 우리 추울 때는 차가운 거 잘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더울 때는 뜨거운 거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이열치열하는 느낌으로 네 아주 먹기 좋은 갈비찜 집이 하나 있고요. 수천연 비누, 네 아 참 저번에는 맨솔 비누 말씀드렸습니다. 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시원하게 씻을 수 있는 비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참 좋은 비누들 많이 갖고 계시고요. 저에게도 만날 때마다 하나씩 선물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언젠가 이렇게 틱틱 뚝뚝 선물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해보면서 저희 함께 해주시는 광고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자 그러면은 다음 책은 우리 이제 공 선생님께서 또 네. 저에게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죠. 맞습니다. 네, 어떤 책인지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네. 궁금한 채로 다음을 또 기다리게 해드려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네, 더욱더 우리를 갈구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저도 없어요. 네, 네. 저도 없으니까 자 오늘 그리고 1, 2부에 걸쳐서 이 정도전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조유식 작가의 책이고요. 1997년 판입니다. 초판이 재판은 2014년 중고 서적으로 구매해서 한 번쯤 보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드라마로 정도전 함께 하시고요. 꼭. 네. 책은 더욱더 궁금해진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번 구매해서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뭐 저희가 나중에 이벤트 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책도 이게 선물해드리는 이벤트도 할 수 있잖아요. 혹은 뭐 아주 저렴한 값에 팔아먹는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소식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장첸. 저는 공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